네, 저희 대부분 선생님들 문제 없으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저희 제부로 수업 만들기 온라인 연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오늘의 연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오봉초등학교 윤태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세요. 이제 다음으로 방은영 매니저님께서 잽 이용 방법이랑 학교 플랜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경품 추첨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잽은 이제 제페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제트와 바람의 나라 연으로 유명한 게임회사 슈퍼캣이 합작하여 만든 법인으로 이제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잽은 이제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국내 최초 빌드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이제 오봉초등학교 윤태영 선생님께서 이제 메타버스 잽 학교 자율 시간 속 컨슈머와 프로슈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제 윤태영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2022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티셀파와 잽의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해주시고 또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교사와 이제 교육부 실과 선도교원, 터치교사단 1기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2024년에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EBS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까지 수상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클릭해서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윤태영 선생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잽에서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프로슈머라는 게 정말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잽을 언제 만났냐면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굉장히 제 소리가 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맞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만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메타버스 오봉초등학교예요. 이거를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와 진짜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이거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아이소메트릭 디자인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니까 시간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땀 한 땀 배우면서 만들었던 게 이 오봉초등학교였고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봉초등학교는 한 번 만들어 두고 나서 제가 오봉초등학교에 지금 이제 만기까지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두고두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연수원에 강의를 가게 됐었는데 그걸 하면서 또 그때 이제 연수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했고 이것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두고두고 잘 쓰고 있어요. 실제로 경남에 연수 오신 분 있으면 알겠지만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그 메타버스를 만들 때 혹은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실 때 뭐를 중요하냐면 디자인적인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만들면서 느낀 게 초창기에는 진짜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 단계로 더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좀 포기하게 된 게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애들과 처음 했던 그 메타버스 활동이고 얘는 그 당시에는 잽이 아닌 게더타운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자면 약관을 어긴 그런 활동을 했던 건데 우선은 이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버튜버 캐릭터까지 넣고 제 애들한테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생생한 추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여행 떠날 준비됐나요? 3초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3, 2, 1. 간다고 했고 여기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수업 가는 평가에 나오는 문제가 근데 애들은 어떠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G키 누르면 되죠. G키 별거 아니고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을 즐거워하였으며 시작과 동시에 지금 얘들이 키운 모습인데 한명도 정신까지 저희 애들이 왜 소리를 지르냐면 맞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애들이 왜 소리를 지르냐면 애들이 그 멘탈이 터져서 그래요. 제가 성격이 좀 못 돼가지고 한 문제라도 찍어서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다음 편까지만 애들이 계속 집중하는 모습을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강문을 통과하였죠. 특히 수학 시간을 끝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수학 시간 끝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자. 이 당시에는 이제 이거를 제보로 그대로 가져와서 수업도 하긴 했는데 이때는 어땠냐면은 이걸 하면 이제 함정이라든가 이런 걸 때 지정 능력이 이런 걸 다 설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제 퀴즈도 나와서 정말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재 그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런 그 컨텐츠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저는 또 한번 그 진짜 많은 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부터는 저는 네 이때부터는 저는 그 그래픽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도 그래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었는데 그런데 이때 뭘 느꼈냐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 정말 내가 중요한 건 수업의 본질, 그다음에 애들에게 주고 싶은 거, 메타버스에서 애들의 어떤 학습 경험을 만들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 디자인보다는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요거는 메타버스 전시장인데 여기 지금 구글 이렇게 차단됐다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드라이브에 있는 걸 삭제해서 그런데 여기 구글 슬라이드를 그대로 붙이면은 정말 전시장이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걸로 만들 수 있고 애들이 만든 걸 그대로 전시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뭐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 지금 보면 SS 스토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이제 학생 그 자치를 메타버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갖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실제로 애들이랑 하면서도 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뭐가 없냐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대면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이런 뭐 교육 자료도 애들이 또 애들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뭔 얘기를 하냐면 범규과 교육을 할때 애들이 정말 그 동영상 하나 틀어주고 땡 치는데 그게 애들한테 효과가 없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남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범교과 자료가 이런 수상 안전 같은 거를 메타버스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뭘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단위 사례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 교원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 어떤 그게 가장 중요하냐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교육과정과 융합과 교원 이걸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원이라면 교육과정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학교는 점점 더 그 학교 구성원이 하는 수업도 많아지지만 학교 외부 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그 교권 이슈긴 한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교사 너네가 하는 게 뭐냐 특히 초등 같은 경우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 수업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뭐가 다른지는 저는 이 교육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고등 선생님도 많아갖고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쪽에서 실과의 디지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다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기초 소양이 들어왔고 계절 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시공간 극복을 통해 정보와 문화의 교류 및 세계화에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인간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끈다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관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핵심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서술하겠지만 그 학교의 주도성, 그리고 뭐 학교 자유 시간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 주도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예 이런 핵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한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회 인공지능이라는 아예 정말 정보 쪽으로 그리고 뭐 여기 중고등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초등에서 정보 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가정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17시간이지만 34시간을 정보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 중학교는 34에서 68시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버겁다는 느낌을 좀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를 실과 시수와 학교 자유 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중심 알고리즘 체험 학습, 블록 기반 컴퓨터 언어 경험인데 이거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위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시는 내용 같고요.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디지털이 어떻게 녹아 들어갔을 때 애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요거를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 자유 시간에 정보 교육 해가지고 아예 이게 네 그 실과는 뒤에 보면 부록에 요 아예 여기 붙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되게 중요하게 하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인데 요것만 해도 저는 1시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정해진 지식을 우리 애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주요 목표였다면 저는 이제는 우리가 당장 지금만 봐도 어떻냐면 1년, 2년 뒤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에게 과연 지금 현재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 입시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고등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초등에서 나도 이 변화를 먼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디지털 기초 소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애들이 로그인이 안 되고 내가 수업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 기초 소양이 2022 개정 교육까지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언어, 국어에 자기 이름을 못 쓰거나 수학에서 간단한 사칙 연산을 못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남겨서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이 기초 소양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고차원적인 서술을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애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로그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잽을 쓰실 때 그 진짜 프로슈머로 쓰시려면 애들 그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로그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벽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로그인이 한편으로는 아예 기초 소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로그인은 당연히 되겠지 하지만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지털 수업할 때 가장 열받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시간이 언제냐면 처음 애들 로그인 해줄 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애들이 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메타버스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그 당시에 진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학급에서 메타버스를 적용을 하고 이걸 돌릴 때 제가 메타버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한반도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가 제 기준이었어요. 왜 그런 기준이 생겼냐면 저는 메타버스를 도입을 하면서 교육 차실을 만들어보고 그걸 도입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근데 한편은 어떠냐면 이거를 매 수업마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제 퀴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썼던 메타버스 맵인데 요게 뭐냐면 한반도를 구현한 겁니다. 요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저는 그 멀티 페르소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닉네임 정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양산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두고 5학년 애들이랑 삼국시대를 할 때 뭘 했냐면 진짜 여기 있는 땅을 이제 분양을 하고 이 땅에서 막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메타버스 제 캐릭터 조금 빠른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잽이 또 어디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블록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갈 때 애들이 흥미가 확 식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달리그라고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잽에 보면은 잽에 스크립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되게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그 울릉도도 구현하고 독도도 구현하고 한반도를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애들이랑 뭘 했냐면 애들이 뭔가를 재밌는 걸 하거나 막 하면은 여기 땅을 화폐를 줘가지고 땅을 분양을 하고 그 땅을 통해서 애들이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때는 주어진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막 다른 데서 막 이런 타일을 유료로 구매하고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에셋이 많아져서 학급 운영할 때 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카피 레프트를 굉장히 지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고 이제 너무 재밌다 유용하다 하고 이걸 올렸는데 그 당시에 한번 거절 당했고요. 그 뒤에도 막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올리다 보니까
언뜻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돌아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교실 속에서 애들이 학생간 경험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사례가 화재와 관련된 연소와 소화에 단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게 과학에서 애들이 배우면 불을 끄기 위해서 세 가지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애들이 그냥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그 화재 안전 뭐 대응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흥미가 굉장히 팍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친다 하는 거 하거나 뭐 이게 지식적으로 자기한테 도움될 부분은 되게 열심히 배우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되는 학교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만난 학교는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인데 그 어린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편의점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뭘 주고 싶냐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좀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너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느껴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저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에서 상가 연계 학습이나 교과 연계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성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 어떻게 빠져들게 만들 거냐라는 건데 저는 잽을 활용해갖고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핵심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제가 핵심 아이디어를 하나 만든다면 잽을 쓸 때는 이게 중심이었거든요.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학교 학생들의 삶 속에서 사회, 문화, 경제 등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입니다. 제가 다른 애들 태클을 쓸 때도 이런 게 좀 주된 고민인데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정답을 잘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나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애들이 지식을 배웠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전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애들 보고 뭐 화재는 실제 불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메타버스 오봉초등학교 애들 보고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화재 안전 수업을 막 그 안전 대피 훈련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좀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 지점이 딱 정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애들이 대피를 하는데 대피를 잘못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피 잘못하는 애들은 찍어서 그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기간에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애들이 소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화려한 것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애들이 소비자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 교육 도구들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이 아까 앞에서 그 부제로 잡았지만 소비자가 아니라 생비자입니다. 생비자가 돼서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메타버스 연수를 가면 꼭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 파란색이 한국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량의 추이고 약간 빨간색은 미국에서 가진 메타버스의 추이라는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메타버스는 거품이 껴있다. 근데 새로운 기술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다른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핍진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너희가 하듯이 이거 왜 배워요 하지 말고 진짜 이거를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6학년 전담을 했으니까 6학년 애들 보고 너네 후배들을 위해서 좀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후배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만들려고 하면 포스터 만들어서 띡 붙이는 거는 뭐가 없냐면 상호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만들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듯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로 애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여기서 났다. 그럼 어떻게 대피할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봉초등학교 만들어뒀던 거를 그 당시에는 진짜 재밌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려면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애들한테 복사해줬어요. 복사해주면 애들이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마다 이걸 복사해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희가 화재 상황을 다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듯이 실제로 대피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애들이 만드는 게 이런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 전에 준비해 주는 거는 미리 오봉초등학교를 복사를 해가지고 애들을 거기에 이제 관리자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불 그 오브젝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불 오브젝트는 제가 만들어서 애들한테 미리 나눠줍니다. 그럼 애들은 뭘 하면 되냐면 정말 여기서 설계하고 불이 났을 때 어떤 경험을 줄 거고 어떻게 교육할 건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6학년 애들이 다 아시겠지만 6학년 되면 애들이 이제 좀 그 싸가지가 없어지기 생각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냐면 이거 만들 때도 약간 틱틱거리는 게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아 너무 힘든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치냐면 1, 2학년 애들을 막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저는 그 애들이랑 부스 운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부스 운영을 하면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책임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제가 싸가지 없다 표현하긴 했지만 나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런 퀴즈를 내 가지고 배운 내용을 진짜 자기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지만 전이하는 거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저학년을 위한 교육자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왔을 때 진짜 틱틱거리는 친구도 이 1, 2학년 애들한테 틱틱거리지 못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정말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막 세팅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막 옆에서 교육해주고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그래서 1, 2학년 선생님들께는 그냥 애들 데려만 주시면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애들 보고 1시간 분량의 교육자를 만들려면 못 하거든요. 그건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딱 5분 분량으로 해요. 그래서 5분 땡 하면은 조를 돌려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1, 2학년 애들도 여기 그 화재 안전 대피 훈련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 2학년이 정말 좋은 경험을 얻을 거라고는 생각을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6학년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배운 지식을 전이를 할 때 어떻게 재밌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네, 다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광폭의 전이 과제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요 QR 코드는 경상남도에서 AI 활용 미래형 교섭서 모델을 하면서 어떻게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배운 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어, 만든 자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든 자료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가진 강점은 뭐냐면 기존의 어른들은 게임을 안 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뭔가 만드는 그 사고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그 네.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다음 명확한 조건을 주는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고 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학교 자율 시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 자율 시간이 내년에는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 3, 4학년 중심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3, 4겠지만 그 내후년에는 5, 6으로 들어갈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는 활동형으로 해갖고 17차시를 짠다고 한다면 디지털 기초 소양을 배우고 그다음 뒷부분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애들이 프로젝트를 짜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거나 학교의 다른 사람에게 체험해보는 그런 게 될 텐데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도 제가 QR 코드를 넣어놨지만 뭐가 있냐면 요거는 링크도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제가 넣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디 클로드 저는 클로드에 넣어보겠습니다. 클로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오래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한두 번 매길 때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봤던 거에서 이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예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디지털로 해결하는 실생활 미션에 국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사회로 바꾸고 초등학교 4학년 17차시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마지막에 메타버스 활용하여 프로슈머로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서술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진짜 잘해줘요. 초안을.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프로슈머 되기도
제가 여기 넣어놓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작성할까요? 계속 하면은 성취 기준 및 차시별 계획도 얘가 쫙 적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프롬프트 드렸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 공간 혁신하는 학교에도 마찬가지인 게 애들이 3D 디자인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의 환경을 이렇게 구현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뭘 했냐면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그런 거를 그 동아리 학생, 공간 혁신 동아리 학생들이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그 이 공간을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했고 이런 걸 스토리텔링으로도 또 풀어갈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매력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메타버스를 만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굉장히 디자인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자신 있으면 만드시고 아니면 학교 전공 그냥 앞에서 찍으셔도 된다. 이게 오히려 또 색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학교의 사진을 메인으로 넣어두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냥 이건 보여드리려고 포털을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운동장에서 좀비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로 들어가면 복도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쉽게 학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노력이 많이 들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안에 이제 메타버스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공룡 작업이 되는 그 에딧 편집 파일 편집이 되는 링크를 달아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애들은 그 반에서 활동을 할 때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공룡 활동을 하면은 그게 여기에 되도록 전시를 해둔 게 요 전시관이거든요. 요게 이제 천재랑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 에세토에 올려뒀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가셔서 쉽게 수정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3CR 썼는데 요거는 교육부에서 만들었던 디지털 리터러시 3CR 모델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께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주로 중절모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선으로 아니요 아까 보셨던 거는 클로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는 더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끝날 때쯤에 제가 그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제가 강의할 때 드리는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카피 레프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저는 메타버스를 뭘 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메타버스 만들 때 그래픽에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SS토어에 맵이나 오브젝트 이쁜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슬렁슬렁 해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와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 저는 메타버스로 소중해지려면 애들이 거기에 그만큼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애들이 피어 있는 꽃이 아니라 애들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급 운영에 경영을 그냥 엮어가지고 아예 1년살이에 넣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 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몰입감, 주도적인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 굉장히 노가다거든요. 제가만 이제 쉬워졌다 얘기를 하지만 노가다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좋아하는 주제, 좋아하는 분야를 만드시면은 그건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뭘 하고 싶냐면 질문하는 학생,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학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하다 보면은 빠져드는 애들은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저 스스로가 먼저 질문하는 교사, 그다음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제동행의 의미로서 하는 교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넷 주소창에 한은교사.com을 검색을 하시면 오늘 뭐 부산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여기에 들어오시면 그 제 구글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왼쪽에 연수라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1월에도 이제 저기 부산에 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잽과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웹이라였고 아까 그 인공지능 썼던 거 되게 매력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잽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스크립트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앱스 스크립트라고 해갖고 이것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웹링크로 걸면은 애들이 성적 조회하는 거나 그다음에 뭘 통과해서 뭘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옛날에는 인사 작업 보면은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 넣으면은 등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힌트 두 개를 조합해서 넣으면은 비밀번호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HTML로 해가지고 그 방탈출 카페 하듯이 번호를 순서대로 누르면은 정답이 나오는 이런 것도
그 클로드 똑똑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AI랑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거는 내용이 또 더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 잽이라는 플랫폼의 매력을 느꼈던 게 저는 학교가 교과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해주는 도구적 장소로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되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도구를 보신다면 저는 잽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매력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정말 잘못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 다 이렇게 하면은 불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 메일인데 메일을 왜 알려드리냐면 중간중간에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잽에서 만약에 잽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잽에 그냥 아예 관리자 권한에 저를 넣어주시거나 이런 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요 메일로 연락 주시는 게 제일 편하신 것 같아서 요 메일은 공유를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30분의 그 나눔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왔으면 마이크를 딴 거를 설치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와갖고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진행해주신 윤태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연수와 자료 준비해주신 윤태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워진 학교 플랜에 대해서 저희 방은영 매니저님께서 저희가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세요. 네, 저희 학교 플랜 이제 사이트 자체가 한번 개편이 되어서 이제 방은영 매니저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은영 매니저님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볼게요. 2번 눌러주세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거의 200명 가까운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윤채영 선생님께서 해주신 강연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좀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잽이랑 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좀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인 좀 그런 팁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새로워진 제 학교 플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번 달에도 제가 한번 웨비나 이런 온라인 연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학교 플랜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대비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 바로바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정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잽 학교 플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잽을 동시 접속자 기준으로 과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학교에서만 선생님들 전용으로 만들어진 학교 전용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잽 학교 플랜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메타버스 잽으로 수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하시거나 또는 이제 특별한 교육, 뭔가 계기 교육 같은 아니면 주제 중심 교육 이런 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IP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전체 그리고 학생들 전체가 다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 잽학교 플랜을 도입을 하시면 같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전체가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엄선된 교육용 맵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들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만드셨던 스페이스들을 복사하시면 복사된 스페이스에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 플랜을 만든 이유는요. 기존 프리미엄 플랜 대비해서 정말 학교에서 좀 사용하기가 쉽고 또 기존 프리미엄 플랜 대비 좀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좀 드리려고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0인 동시 접속자 30인 그리고 50인 플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 전용 요금제 학교 플랜을 도입을 하시면 예를 들어 30명 플랜을 구매하셨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모든 스페이스에 동시 접속자 3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만 다르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스페이스를 동시간에 운영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각 스페이스에 학생들이 30명씩 혹은 50명씩 입장이 가능하고요. 가격의 경우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 30인 기준으로는 월 20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50인 기준으로는 월 40만 원에 무제한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미엄 플랜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하나에만 해당되는 금액이었는데요. 학교 플랜은 학교에 계신 전체 선생님들께서 이용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무제한 스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학교 플랜을 사용하실 때 저희가 엄선된 교육용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래 제가 몇 가지 예시들을 캡처를 해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독도의 날에 이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글날이라든지 뭐 에너지의 날, 환경의 날, 독립운동 관련된 스페이스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교육용 맵은 학교에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해당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격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문의가 오는 게 학교 컨설팅,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으로도 구매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매하시기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육용 스페이스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용하시는 그런 사례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생들 계기 교육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특별한 수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과 수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두 가지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학교 플랜에서는 환경의 날, 독도의 날,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 등등 정말 다양한 계기 교육에 걸맞는 알맞는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들이 사실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다 만드시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까 윤창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만드는데 오래 걸리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맵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실제 학교 플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네,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계기교육 관련된 맵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 독도의 날, 이 태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독도의 날과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맵 스페이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스페이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맵 정보라든지 프리 팁과 같은 설명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기 쉽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맵 정보를 읽고 어떻게 좀 수업을 하면 좋을지 이런 팁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스페이스 둘러보기를 눌러보시면 실제로 이 스페이스에 들어가서도 이 스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와 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독도 관련된 맵을 한번 선생님들이랑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 독도 히어로 맵인데요. 요 맵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독도라는 게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로 설명하고 혹은 계기교육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캐릭터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훨씬 더 수업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게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경험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도 학생들 되게 흥미있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독도 히어로도 자격을 얻자라고 하면서 캐릭터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도 관련된 것도 봤는데요. 조금 더 다른 스페이스들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한글날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도 한글날 태그를 눌러보시면 관련된 스페이스들이 뜹니다. 아니면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요청을 주시는 게 호국보훈의 달 관련된 스페이스더라고요. 그래서 호국보훈을 검색하시면 호국보훈 관련된 그런 스페이스들이 뜨는데요. 이것도 하나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롤플레잉 관련된 맵인데 맵 정보가 이제 60만세 운동, 뭐 6.25 전쟁, 제2연평해전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맵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장면 혹시 선생님들 어떤 장면인지 아실까요?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뭔가 약간 가운데 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고종 장례식 3.1운동, 만세운동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종의 장례식이죠. 그때 진행됐던 60만세 운동 관련된 맵이에요. 그래서 장례행렬에 숨어있는 요 학생들을 찾자라는 건데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렇게 학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만세 운동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대규모 학생단체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경문을 뿌리며 땡땡 만세를 외쳤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앞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선생님들? 네, 어떤 만세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독립만세겠죠? 그래서 하나 문제를 풀었던 거고 또 다른 학생들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 학생도 이렇게 비밀번호 2번째 자리를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답은 네, 만세입니다. 제가 아까 답을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얻은 힌트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답을 입력해서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터 같죠. 전쟁터이고 뭐 이런 국기들도 좀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어떤 스페이스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6.25 전쟁 관련된 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습득할 수가 있고 호국보훈과 관련된 내용도 알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스페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스페이스를 활용하시려면 학교 플랜을 통해서 정말 쉽게 이렇게 맵 복사하기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복사하신 스페이스들이 쭉 뜨는 거고요. 학교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복사하신 이런 맵들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둘러보기에 있는 그런 교육용 맵도 추가할 수가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잽으로 만드셨던 그런 스페이스들도 링크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계기교육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좀 잽을 계기교육에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사실 계기교육은 정말 좀 특수한 그런 수업으로 좀 하시게 된다면 요거랑은 좀 반대로 교과 수업, 일반 교과 수업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각자 뭐 교과서도 다 다르고 뭐 과목도 다르고 실제 수업하시는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수업용으로 저희 잽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맵 에디터를 통해서 전용 스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 맵 에디터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교육용 스페이스를 복사하셔서 해당 스페이스에 약간의 좀 변화만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사이가 부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관련된 요 스페이스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스페이스고, 요 스페이스도 보시다시피 되게 와, 잘 만들어졌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일본이 명을 치러가는 길목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다 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일까요, 병자호란일까요? 임진왜란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병자호란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네, 선생님들 역시 다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잘 넘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잘 몰라서 병자호란으로 갔다라고 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한번 이제 임진왜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뭐 조선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면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 NPC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쳐들어온 일본군은 부산진과 동래성을 점령한 후에 빠르게 향한 곳은 이제 이 학생이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오, 강성희 선생님께서 바로 정답을 외쳐주셨는데요. 네, 한양입니다. 한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스테이지, 다음 문제로 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선군은 새로운 무기로 무장은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조선의 왕 땡땡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했다 라고 할 때는 인조랑 선조 두 가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선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른쪽에 인물 퀴즈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클릭하시면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캐릭터가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 재밌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명연합군이랑 일본군의 그런 임진왜란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맵들을 좀 수업에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안내를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사이과 부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실 뭐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라는 한국사라는 과목이 뭐 내용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좀 더 심화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맵 에디터를 통해서 좀 더 내용을 더 풍부하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맵 에디터라는 요 망치 모양이 있는데요. 에디터로 이동하시면 사실 여기서부터 좀 많이들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선생님들도 이용하시기 쉽게 좀 정말 쉽게 좀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오브젝트를 넣어보시면 요 가는 길목이 막히게 되죠. 그럼 요 오브젝트를 갖다가 여기 퀴즈를 넣을 수가 있는데, 비밀번호 입력 팝업을 누르신 뒤에 비밀번호 설명에는 문제를 쓰시고 비밀번호에는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설명에는 우리가 뭐 임진왜란 관련해서 임진왜란의 발발 연도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이제 1592년.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게 되면 개인에게만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해서 요 가려져 있는 게 사라져서 또 학생이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내용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브젝트로 가린 다음에 동일하게 선택을 누르셔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라는 게 이제 퀴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비밀번호 설명에 여기에 들어갈 말을 뭐 적어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이것은 하고 비밀번호에 행주 대첩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실행할 동작에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눌러주셔야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한테만 그게 문제의 정답이 적용이 돼서 여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맵 수정하실 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요거를 저장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요게 잘 적용이 됐는지. 네, 여기로 한번 와보시면 제가 아까 요 오브젝트에 이제 문제랑 정답을 넣어놨었잖아요. 그래서 F키를 누르시면 아까 제가 넣어놨던 게 나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이것은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 지도를 보고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순신 노량해전, 명량대첩, 이순신, 뭐 이순신 한산도 대첩. 그러면 3대 대첩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나머지 하나 행주대첩.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가 사라지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한번 교과 수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꼭 연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